여러분 반갑습니다. 입소문 1인분입니다. 좋아요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.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넷플릭스의 데블스 플랜 시즌2 후기. 데블스 플랜 시즌2가 어저께 5월 6일 날 공개가 되었죠. 저는 약 10년 전에 TVN에서 방영했었던 지니어스 시리즈라고 있었어요. 지니어스 시리즈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애청자입니다. 그런 류의 두뇌 게임 포맷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. 그래서 오늘 리뷰, 그때 지니어스 시리즈와 조금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볼만한가? 일단 재미가 있는가? 하는 부분이라면 꽤 볼만합니다. 세트부터 진행 방식,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지니어스에서 나왔던 분들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향수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꽤 재미가 있습니다. 다만 지니어스 팬으로서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다 채워주는가는 아직까지는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. 기대치가 한 100 정도라고 했으면 전 딱 한 70 정도 채워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좋은 점 첫 번째로는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지 굉장히 스케일이 확장됐습니다. 그 영상의 퀄리티도 굉장히 올라가고 세트장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게임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요. 다만 그만큼 복잡도가 올라가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. 두 번째로 좋은 점, 게임에 이제 열심히 임한다. 자, 이거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일종의 예능이잖아요. 그 게임에 진심으로 참가하지 않으면은 그 시청자들도 거기에 몰입하기가 어렵거든요. 게임이니까 뭐 난 죽든 살든 상관없다 라는 초연한 태도, 혹은 그냥 난 재미로 참가했는데 약간 이런 태도를 보면 굉장히 흥미가 떨어져요. 좋든 싫든 그 게임 안에 들어왔으면 마치 진짜 생사를 건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시청자들도 거의 몰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다행히 이 데블스 플랜 시즌2는 참가자들이 굉장히 게임에 열심히 임한다. 자, 좋은 점 세 번째, 일단 이 게임은 그 메인 매치가 있고 일종의 이제 탈락자를 선정하는 감옥 매치가 있거든요. 메인 매치는 조금 복잡한 데 비해서 감옥 매치는 게임이 그래도 좀 심플하다. 직관적으로 좀 누가 앞서가고 있구나, 누가 이런 수를 쓰고 있구나,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. 잘 이런 점이 좀 좋은 점 같아요. 좋지 않은 점, 일단 14명의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여를 하는데요. 대다수는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, 저만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대다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참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사실 저는 이 14명의 참가자 중에 딱 3명밖에 모르겠더라고요. 이세돌 씨, 강지영 씨, 규현 정도만 아는 사람이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캐릭터들의 개성과 매력이 좀 덜하다. 왜냐면 누군지 잘 모르니까. 물론 이것은 이제 회차가 진행되면서 어떤 참가자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, 누구와 누구가 연합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긴 할 텐데, 아무튼 이게 조금 아쉽다. 그러나 그 지니어스 시즌2 때보다는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.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노홍철, 은지원, 이상민 등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예인, 비연예인 이렇게 파가 나눠지게 되면서 보는 재미를 반감시켰거든요.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는 훨씬 낫다. 다만 아직까지는 캐릭터들의 개성과 매력이 덜하게 느껴진다.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도 약간 연결될 수 있는데 대부분 좀 순둥한 캐릭터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4화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캐릭터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가 않았습니다. 내 게임을 진행했으면 그렇게 짧진 않은데 죽일 듯 살릴 듯 막 이렇게 서로 반목하면서 기분도 상하고 막 때로는 울기도 하고 아니면 이겨서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걸 보는 게 어떤 이 재미거든요. 근데 약간 너무 조심한다고 해야 될까요? 서로 악독한 캐릭터 혹은 센 캐릭터가 잘 안 보여서 그런 갈등이 그렇게 심화되지 않는 부분은 약간 게임을 좀 밋밋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것 같다. 근데 향후에는 좀 나아질 수 있겠죠. 게임이 더 진행될수록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니까. 좋지 않은 점 세 번째는 메인 매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두 번이 진행되는데 둘 다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. 메인 매치 자체를 보면서 시청자들이 깊게 몰입해서 이게 굴러가는 판을 다 봐야 이게 좀 재미있구나 하고 느끼는데, 판을 놓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 판 자체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 좀 게임이 다소 이해가 어렵고, 이해가 어렵다기 보니까 긴장감도 떨어지죠.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니까. 예를 들어 뭐 롤 같은 게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봐도 전혀 재미가 없거든요. 프로그램의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그 게임을 일반 시청자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나
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제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. 데브스 플랜은 이제 그 안에서 합숙처럼 생활을 내부에서 같이 하게 된다는 컨셉이더라고요. 생활동, 감옥동 이렇게 나눠지거든요. 그 안에서 각각 히든 미션 같은 게 있어요. 근데 그 히든 미션 같은 게 어떤 정체가 이렇게 밝혀지랑 말랑 하는데 그 미션이 재미를 막 끌어올려 준다거나 하는 역할은 아직 잘 모르겠다. 두 번째는 참가자들이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막 학력 소개를 막 해요. 누구는 서울대, 누구는 연세대, 누구는 고려대 막 이러면서 저 사람들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, 밥 먹고 각자 들어가서 막 공부하고 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두뇌 게임이라기보다는 누가 공부 잘하나 약간 이런 경주를 보는 것 같아서 이런 의도가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곤 했습니다. 데블스 플랜 시즌2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된 이런 두뇌 게임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넷플릭스의 데블스 플랜 시즌2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